전기차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오늘의 현실은 꽤 잔인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연기관은 끝났다라는 말이 당연한 예언처럼 떠돌았고 도로 위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유럽은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완화하고 미국도 전기차 중심 정책에서 내연기관과 혼합 동력차로 무게중심을 옮기려 한다. 환경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외치던 구호가 실제 산업 앞에서는 슬그머니 힘을 잃고 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온다. 전기차 시대는 진짜 시작된 것이 맞나? 아니면 시작하려다 멈춘 것인가? 더 무서운 건 따로 있다. 전기차를 흔드는 가장 강력한 공포는 숫자나 통계가 아니라 불이다. 사람들은 원리나 기술을 모른다. 하지만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안다. 스마트폰에서 시작된 불꽃이 집을 태우고 도로 위에서 벌어진 화재가 뉴스 화면을 장악하는 순간 기술의 신뢰는 한 번에 무너진다. 그때부터 소비자는 불안해지고 기업은 책임을 두려워하며 정부는 정책을 계산하기 시작한다. 미래라는 단어는 그렇게 쉽게 현실의 벽 앞에서 흔들린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역설이 시작된다. 세상이 전기차를 의심하고 정책이 물러나는 듯 보이는 순간에도 배터리 기술은 오히려 더 빠르게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두가 전기차 전환이 너무 빠르다고 말할 때 어떤 연구팀은 정반대의 답을 내놓는다. 아니다. 핵심 기술만 풀리면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바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연구진이 제시한 해법이 그렇다. 전고체 배터리, 불이 잘 붙지 않아 꿈의 배터리라 불렸지만 비싼 소재와 복잡한 공정이라는 거대한 장벽 때문에 늘 상용화가 늦어지던 기술.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 값비싼 히토류 대신 쉽게 구할 수 있는 산소와 황을 활용해 비용 문제와 성능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설계 원리를 제시했다. 말 그대로 안전한데 비싸다는 오래된 공식에 균열을 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은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해 하나의 결론으로 달려간다. 전기차 시대가 흔들리는 지금, 진짜 승부는 정책이 아니라 배터리에서 갈린다. 그리고 그 배터리의 미래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버렸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 이 리튬 2차 전지가 가진 불안한 진실. 지금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배터리는 리튬 2차 전지다.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까지 현대의 이동과 연결을 지탱하는 힘은 결국 이 작은 상자 속에서 나온다. 구조는 간단히 말하면 양극과 음극,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온을 옮기는 전해질로 이루어진다. 전해질은 전류가 흐르도록 이온의 길을 열어주는 통로다. 문제는 이 통로가 대부분 액체 형태라는 점이다. 액체 전해질은 에너지를 빠르게 전달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위험을 함께 가져온다. 온도가 치솟거나 충격이 가해지면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고 한 번 불이 붙으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실제로 물을 끼얹으면 불길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쉽게 꺼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모습은 보는 사람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든다. 안전하다는 말은 그 순간 무의미해진다. 이 불안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사고가 나서가 아니다. 불안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신뢰가 무너지면 시장이 흔들린다. 소비자는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고 기업은 생산 계획을 조정하며 정부는 무리한 전환 속도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기술은 늘 불완전한 과정을 거쳐 발전하지만 배터리는 불과 연결되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감정과 결합한다. 감정은 논리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의 조건은 명확해졌다. 더 오래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빠르게 충전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불안이 줄어드는 배터리여야 한다. 이 지점에서 전고체 배터리는 단순한 신기술이 아니라 공포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 전고체 배터리 왜 꿈으로 불렸나? 전고체 배터리는 이름 그대로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고체로 바꾼 배터리다. 이 차이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생각보다 크다. 액체 전해질이 가진 불꽃 확산 위험이 줄어들고 열폭주 가능성도 낮아진다. 불을 붙여도 까맣게 그을릴 뿐
불길이 번지지 않는 모습은 사람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꿈의 배터리라고 부른 이유를 단번에 보여준다. 또한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면 분리막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장점도 있다. 배터리 내부 구조가 단순해지고 이론적으로는 안정성과 설계 자유도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단지 더 안전한 배터리가 아니라 전기차의 체급 자체를 바꿀 열쇠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꿈은 늘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전고체 배터리가 오랫동안 상용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소재가 비쌌다. 성능이 좋은 고체 전해질은 값비싼 재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자체로 비용 부담이 컸다. 둘째, 제조 공정이 복잡했다. 단순히 재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정 기술이 필요했다. 이 공정은 까다롭고 어려워 생산 단가를 높이는 요인이 됐다. 결국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하지만 비싸고 가능하지만 어렵다는 평가 속에 미래의 이야기로만 남아 있었다. 업계가 양산 목표를 2027년에서 2030년으로 잡아둔 것도 그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언젠가는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 될까라고 의심해왔다. 그런데 이 오랜 의심을 정면으로 깨트리는 장면이 등장한다. 바로 카이스트 연구진의 접근이다.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값비싼 히토류 대신 쉽게 구할 수 있는 원소로 구조를 바꿔 성능까지 올린다. 3카이스트의 저비용 핵심 설계 원리, 가격과 성능을 동시에 잡다. 카이스트 서동화 교수 연구팀이 제시한 해법은 단순히 새 재료를 찾았다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계의 원리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 다양한 소재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는 의미다.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저렴한 지르코늄 기반 고체 전해질이다.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를 막아온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비싼 소재였던 만큼 저비용 원료를 바탕으로 출발한다는 것 자체가 큰 전환점이다. 하지만 저렴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고체 전해질이 실제로 배터리에서 작동하려면 리튬 이온이 전해질 내부를 빠르고 원활하게 이동해야 한다. 이 이동 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가 이온 전도도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등장한다. 이온 전도도가 1 이상이면 실제 배터리로 쓸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차세대 고체 전해질 후보들의 이온 전도도가 종종 낮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 차세대 고체 전해질은 0.4 정도로 낮은 값에 머무는 경우가 있었다. 이 값으로는 상용화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 그래서 연구진이 선택한 전략은 희귀한 비싼 재료를 넣어 성능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식이었다. 연구진은 리튬과 잘 어울리는 성질을 가진 산소와 황에 주목했다. 그리고 값비싼 히토류 대신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산소와 황을 의미온 형태로 첨가해 전해질 내부 구조를 변화시켰다. 여기서 핵심은 왜 구조 변화가 성능을 올리는가다. 연구진의 설명은 명확하다. 산소와 황이 들어가면서 구조가 왜곡되고 그 결과 리튬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가 열리게 된다. 즉 기존에는 막혀 있거나 좁았던 길이 넓어지고 우회로가 생기면서 리튬 이온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그 결과는 놀랍다. 산소를 도입한 전해질은 이온 전도도가 4배 이상 높아졌다. 황을 도입한 전해질은 이온 전도도가 2배 이상 높아졌다. 이 변화는 단순한 개선이 아니다. 상용화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선을 넘기 위한 실질적 도약이다. 실제로 연구진은 이 도입을 통해 이온 전도도를 1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 배터리 기술에서 몇 배 향상이라는 말은 흔하다. 하지만 이번 결과가 특별한 이유는 숫자만이 아니다. 비용과 성능이라는 두 개의 문제를 동시에 건드렸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보통은 비용을 낮추면 성능이 내려가고 성능을 올리면 비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번 접근은 그 상식을 흔든다.
그래서 이번 성과는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성과로 끝나지 않는다.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앞당길 핵심 원천 기술로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이 연구는 꿈이 언제 오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답을 내놓게 만든다. 4. 상용화의 시간표가 당겨질 수밖에 없는 이유. 전고체 배터리는 많은 기업이 뛰어들었지만 양산은 늘 미래로 밀려왔다.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들이 잡아둔 양산 목표가 빠르면 2027년에서 2030년이라는 전망도 그래서 나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정기술이 더 발전해야 하고 원료 공급망도 안정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단가가 떨어져야 한다. 그런데 카이스트 연구진의 설계 원리가 던지는 파급력은 여기서부터 폭발한다. 만약 저렴한 지르코늄 기반 고체 전해질이 충분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비용 구조가 달라진다. 원료 가격이 내려가면 대량 생산의 문턱이 낮아지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다시 단가가 내려가며 단가가 내려가면 결국 탑재 차종이 늘어난다. 이 흐름이 맞물리면 고급차에만 들어가는 기술이 아니라 대중화의 기술로 갈 가능성이 생긴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있다. 제조 공정의 안정성, 원료의 대규모 공급, 장기 내구성 검증 같은 단계가 남아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불가능한 벽이었던 비용과 성능이 동시에 풀리는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이다. 이건 기술의 속도를 올리는데 가장 큰 연료가 된다. 유럽과 미국 왜 전기차에서 내연기관으로 고개를 돌렸나? 세상이 전기차를 향해 질주하던 장면이 흔들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유럽은 한때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려고 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상징적 조치였고 되돌릴 수 없는 방향처럼 보였다. 그러나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며 신차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100%가 아니라 90%로 낮추는 흐름이 공개됐다. 이는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일부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자동차 산업이 주력인 나라들은 중국산 저가, 전기차 공세, 에너지 비용 상승, 산업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꾸준히 압박해왔다. 환경 목표가 아무리 중요해도 산업 기반이 흔들리면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 정책은 결국 이상이 아니라 현실로 움직인다. 미국도 비슷한 길을 걷는다. 최근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 생산과 판매를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바꾸고 있다. 연비 규제 완화 같은 정책 흐름이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을 우선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구매 지원 축소 같은 조치까지 겹치면 기업 입장에서 전기차에 올인하는 전략은 위험해진다. 결국 유럽과 미국이 보여주는 움직임은 하나의 메시지를 던진다. 전기차 전환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산업 생존의 문제로 바뀌었다. 6. 중국이 무서운 진짜 이유, 값이 아니라 기술까지 잡았다. 그렇다면 세계가 전기차 전환 속도를 조절하는 가장 큰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한 단어를 떠올린다. 중국 전기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유럽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게다가 수출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전기차, 수소차, 혼합 동력차를 모두 묶어 신에너지차라고 부르며 세계 시장 공략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왔다. 단순히 많이 팔리는 수준을 넘어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진짜 위협이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이제 싸기만 한 나라가 아니다.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에 들어가며 상용화와 대량 생산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흐름까지 나타난다. 즉, 가격 공세뿐 아니라 미래 기술까지 빠르게 손에 쥐려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런 속도를 낼 수 있는 배경에는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있다. 전기차를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뒤 배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늘렸다.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해 주요 기업에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계획도 추진되며 미래 기술 경쟁까지 강화하고 있다. 또 하나의 강점은 핵심 원재료를 자국 내에서 생산,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공급망을 쥐고 있다는 건 가격과 생산의 주도권을 가진다는 뜻이다. 거기에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
중국이라는 사실까지 합쳐지면 기술이 실험실에서 끝나지 않고 시장에서 바로 검증될 수 있다. 즉 중국의 위협은 단순히 값이 싸다가 아니다. 싸고 빠르고 기술까지 따라잡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졌다는 점이 더 무섭다. 7. 세계 자동차 업체들의 적과의 동침, 합종 연행의 시대. 중국의 압박이 커질수록 세계 자동차 업체들은 이상한 선택을 하기 시작한다. 경쟁자처럼 보이던 기업들이 손을 잡는다. 살아남기 위해서다. 미국의 대표 완성차 기업과 프랑스 기업이 전기차 설계와 생산을 위해 협력하는 방식은 상징적이다. 한쪽은 설계 기반을 공유받아 개발 기간을 줄이고 설비 투자 비용을 줄인다. 다른 쪽은 공장 가동률을 높인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퍼즐 조각이 되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여러 업체가 전략적 동맹으로 부품 공용화와 체계 통합에 나서는 흐름이 나타난다. 독일 기업들도 합작을 확대한다. 결론은 간단하다. 혼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현실이 세계 산업을 재편하고 있다. 8. 전기차는 꺾인 게 아니라 배터리 기술이 판을 다시 짠다. 전기차의 흐름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다. 정책은 완화되고 산업은 조정되며 소비자는 불안해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멈추지 않는다. 바로 배터리 기술 경쟁이다. 오히려 세상이 전기차를 의심할수록 기업과 국가는 더 절박하게 배터리에 매달린다. 안전하고 값이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배터리만 확보하면 판이 뒤집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카이스트의 연구가 던진 의미는 그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을 보여줬다는 점에 있다. 전고체 배터리가 꿈으로 남느냐, 현실이 되느냐는 결국 비용과 성능이 함께 풀리느냐에 달려 있었다. 이번 설계 원리는 그 질문에 가장 직접적인 답을 던졌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산소와 황으로 구조를 바꿔 리튬 이동 경로를 열고 성능을 끌어올렸다. 세상이 전기차를 믿지 못하는 순간 배터리는 오히려 미래를 증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다. 정말 무서운 건 전기차 시대가 멈추는 게 아니다. 배터리 기술이 더 빨리 달려버리는 것이다.